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총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두 번째는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속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어제였죠. 수요일 14시였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요.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선 추진경과 보시면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일요일이죠.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의 자문 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 검토회의를 총 4회 워크숍 포함이죠. 분과별 회의를 총 10일에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 공간, 교통 등과 주택공급 간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1차관 주제 주택공급 TF 검토회의 주요 논의사항인데요. 1차, 2차, 3차 워크숍까지 4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1차는 6월 2일 날 있었습니다. 택지, 도심 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주요 문제점 논의, 택지 발굴의 어려움, 주민의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 지연 요인 등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2차는 6월 10일 날 있었는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검토, 도심 복합 소정비,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세입자 임차인 보호 방안,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애로 사항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죠. 6월 17일 날 있었는데 정비사업 공급 여건 개선 과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 방안, 사업 방식, 그리고 절차 및 규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워크숍은 6월 22일 날 있었는데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보 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논의 내용을 잠시 보자면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하고요. 도심공급 확대, 그리고 택지 사업의 속도 및 정주 여건의 제고, 고품질 주거 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를 보시면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개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이제 정책 체계성 부재인데요. 이건 질서 있는 공급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하고요. 공급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 설계와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 지연을 공급 전 과정의 신속성 확보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서요.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각종 규제를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로 변화시킨다고 하고요.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 규제, 상업시설 의무 비율 등을 완화해서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국공유지민 간 협력개발, 그리고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급 불균형을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서요. 청년,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복원, 이 사다리가 없어졌었죠. 대출도 규제하면서요. 하여튼 이런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 모델을 마련하고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 공급 추진을 해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 절감,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재현됐다고 합니다. 중점 토의 과제를 한번 보시면 아울러 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총 3가지인데요. 우선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토지주 참여 유인 확대, 그리고 세입자, 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해소 방안 마련, 그리고 신탁, 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 시행자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 및 정주 환경 향상인데요.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그리고 교통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 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 후입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첨단 기술을 주택 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해서요.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복합시설, 생활 SOC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향후 계획을 한번 알아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서요. 실행력을 감춘 그런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 품질, 주거 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서 원자재 값 상승, 요즘에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역시나 화두입니다. 이런 이제 최근의 어려운 공급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네요. 투자자의 입장으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회의가 지속돼서요. 좀 더 나은 그런 정책들과 그리고 해당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을 그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으로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좀 더 주택 공급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을 꼭 해서 해당 정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